남자가 진심으로 안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쁘다는 것은 젊음이나 외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교도 밀당도 아닙니다. 더욱이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진심이 되는 순간이란 자신 안에 각오가 생겼을 때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만질 때와 잃고 싶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안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그것은 욕망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인연에 닿아버린 마음입니다. 남자는 예쁘다고 느낀 상대에게 지키고 싶다 잃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가집니다. 이 관계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는 생각을 동시에 품습니다. 그래서 진심일 때일수록 말은 적어지고 행동은 서툴러집니다. 화려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조용한 각오로 마음에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왜 그 사람은 그때만 달랐을까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남자가 예쁘다고 느낀 순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은 이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지 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각오가 생겨 있습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기세도 아닙니다. 더 조용하고 무거운 결단입니다. 많은 남자는 만지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볍게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 그 경계에 섰을 때 마음이 선택한 상대를 남자는 예쁘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쁘다는 것은 지켜주고 싶은 약함이 아닙니다. 아양 떠는 모습도 젊음도 아닙니다. 마음이 풀리는 안심입니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강하게 있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크게 보이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에 닿은 순간 남자 안에서 긴장이 풀립니다. 동시에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싹틉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소중하다고 느낄 때 거기에 인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이란 선악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맺어져 버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심이 될수록 남자는 서툴러집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어색해집니다. 태도가 신중해집니다. 그것은 식어서가 아니라 가볍게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에 갑자기 거리를 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 안에서 각오가 따라잡지 못하고 인연의 무게에 당혹한 것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닿아버렸을 뿐입니다. 불교는 그런 일을 재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도 실패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받지 못한 순간이 있어도 진심으로 마주했던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 확실히 새겨진 것입니다. 한 남자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준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쁘다는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와 있으면 힘을 빼도 됐습니다. 강한 척 안 해도 됐습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됐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편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도 줄었습니다. 행동도 어색해졌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무서웠습니다. 손 잡고 싶은데 떨렸습니다. 그녀는 분명 제가 관심 없어진 줄 알았을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했을 겁니다. 사실은 너무 소중해서 그랬는데요. 너무 좋아서 무서웠는데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남자가 진심일 때 오히려 서툴러집니다. 말이 줄고 행동이 어색해집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소중해서입니다.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가볍게 다룰 수 없어서입니다. 민준 씨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서웠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당신 앞에서만 이렇게 긴장된다고요? 그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런 이유였구나 했습니다. 저는 관심 없어진 줄 알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줬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둘 있습니다. 민준 씨는 말합니다. 그녀는 제가 힘을 빼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집에 가면 편해지는 느낌이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민준 씨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남자의 서툰 행동 뒤에는 진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통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자가 각오를 가질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은 정직하게 거기에 나타납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앞에 두고 진심으로 안을 각오를 가졌을 때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에 배어 나옵니다. 본인이 숨기려 해도 마음의 움직임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첫 번째로 알기 쉬운 것이 시선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상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혹은 반대로 눈을 피하려고 해서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더 보고 싶다 그런데 너무 보면 들킬 것 같다. 그 갈등이 시선의 흔들림으로 나타납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고 싶은데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보다가 피하고 피하다가 또 봅니다. 이런 시선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호감의 신호입니다. 한 남자 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30대 후반의 변호사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 눈을 못 떼겠습니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면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데를 봅니다. 그런데 또 보게 됩니다. 그녀가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갑니다. 성호 씨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보게 되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좋아하면 관심이 갑니다. 관심이 가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거리 두는 방식입니다. 가벼운 마음일 때는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별로 긴장 안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이 되면 신중해집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식이 있습니다. 한 남자 지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온 씨는 40대 초반의 사업가입니다.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요. 그게 저한테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지온 씨처럼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망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세 번째로 말이 바뀝니다. 농담이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말로 가볍게 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브레이크입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집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한 남자 현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30대 초반의 디자이너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농담도 잘합니다. 편하니까요? 뭘 말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이 줄어듭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됩니다. 현우 씨처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이 줄어드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간 사용 방식이 바뀝니다. 스마트폰 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다른 약속을 쉽게 잡지 않게 됩니다. 화려한 어필은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한 남자 태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민 씨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랑 있을 때는 핸드폰을 안 봅니다. 다른데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뭘 말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립니다. 태민 씨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집중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심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을 다 기억합니다. 사소한 것도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한 말도 기억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한 남자 준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40대 초반의 교수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한 말은 다 기억납니다. 몇 달 전에 한 말도 기억납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기억납니다. 그녀가 깜짝 놀랍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하고요? 저도 이상합니다. 그냥 기억나는 겁니다. 좋아하니까요? 준혁 씨처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기억에 남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뭔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 남자 민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30대 중반의 마케터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힘들어하면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무거운 거 들어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도와주고 싶습니다. 직접 못 도와주면 방법이라도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편해지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민석 씨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7번째로 질투를 느낍니다. 좋아하면 질투가 생깁니다. 다른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신경 쓰입니다. 표정이 변하거나 말이 줄어듭니다.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나옵니다. 한 남자 동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욱 씨는 30대 후반의 변호사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질투납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이인지 궁금합니다.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표정이 변하거든요. 동욱 씨처럼 질투를 느끼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좋아하면 독점하고 싶어집니다. 8번째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좋아하면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한 남자 재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는 40대 초반의 건축가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미래가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이 사람이랑 아이 낳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지금만 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재현 씨처럼 미래를 생각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9번째로 자신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합니다. 한 남자 성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준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기 관리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옷도 신경 쓰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습니다. 그녀한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성준 씨처럼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10번째로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게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한 남자 우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40대 초반의 사업가입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친구들한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만나보라고요? 가족한테도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진 씨처럼 소개하고 싶어 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지한 관계의 신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쁜 여자를 장난으로 안을 수 없게 된 남자의 모습입니다. 불교로 보자면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 인연입니다. 욕망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사람은 더 대충해집니다. 진심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 신중해지고 서툴러집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는 알기 어려웠다, 태도가 애매했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각오는 있었지만 자신감이 따라잡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도 사실 많습니다. 한 남자 시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오 씨는 30대 초반의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에게 제대로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잘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그냥 나여도 됐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이런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졌습니다. 너무 신중해져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고백도 못했습니다. 손도 못 잡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와도 피했습니다. 부담스러울까 봐요. 너무 빨리 가면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고요. 너무 후회됐습니다. 진심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시우 씨의 이야기는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진 경우입니다. 각오는 있었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커서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기억해뒀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쁘다고 느껴진 것은 뭔가를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행동을 바꿔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으로 있었던 것 그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은 꾸며진 모습보다 자연스러운 있는 방식에 가장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만약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가슴이 조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증명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각오를 가지고 마주하려 했습니다. 그 사실은 결과가 어떻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남자 도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연 씨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했습니다. 예쁘다기보다 편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옆에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다시는 이런 느낌을 못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다루고 싶었습니다. 가볍게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너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기다려줬습니다.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도연 씨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천천히 다가갔지만 그녀가 기다려줬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순간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안을 각오를 가진 남자는 한번 마음이 싹 튼 후에도 계속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각오란 안심이 아니라 책임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싶다,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이르면 아마 회복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느낀 순간부터 남자 안에서는 망설임과 두려움도 동시에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정했는데 오늘은 거리를 느낀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연락이 줄어듭니다. 결정적인 말을 피합니다. 만나자는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이 식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은 소중하다고 생각할수록 그것을 잃는 괴로움을 먼저 상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진지하게 움직인 증거입니다. 여자 쪽이 여기서 가장 괴로워지는 것은 나는 뭔가 잘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저러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뒀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해진 이유와 상대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대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는 마주할 각오는 있었지만 그 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뿐인 차이입니다. 여기에 우열도 정답도 실패도 없습니다. 불교는 인연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반드시 헤맨다고 풀이합니다. 헤매지 않는 관계는 처음부터 가벼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헤맴을 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예쁘다고 느껴진 것은 일시적인 변덕이 아닙니다. 상대의 인생에 닿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간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 깊이까지 제대로 닿았다는 사실만이 남습니다. 사람은 깊이 닿은 인연일수록 쉽게 형태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채로 끝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랑해도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 재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윤 씨는 40대 중반의 교수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함께하지 못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만나면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저한테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은데 무서웠습니다. 잡고 싶은데 손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다고 했습니다. 저를 좋아했는데 제가 계속 거리를 둬서 포기했다고요. 너무 아팠습니다. 진심이었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각오는 있었는데 행동이 안 따랐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닿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윤 씨의 이야기는 아픕니다. 진심이었지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각오는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재윤 씨는 말합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 깊이 새겨진 사람이라고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다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이 닿은 사실은 남습니다. 앞으로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똑같이 각오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이끌어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부족했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한 남자 혁수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혁수 씨는 30대 후반의 건축가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놓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아리였습니다. 똑똑하고 예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높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했거든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제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각자 살아갔습니다. 10년 넘게 지난 후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기다렸다고요. 저도 좋아했다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였습니다. 너무 후회됐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으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남자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자신감 부족으로 다가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가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연입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있으면 좋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지 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쁘다고 느껴진 것은 젊어서도 아니고 뭔가를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더욱이 누군가에게 맞춰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으로 있었던 것 그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은 꾸며진 모습보다 무리하지 않는 있는 방식에 가장 마음이 움직인다고 풀이합니다. 꾸미지 않은 표정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은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다정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인연을 맺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아내 각오를 가질 때 거기에는 갖고 싶다보다 먼저 잃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도 의존도 아닙니다.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심의 관계일수록 쉽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말이 부족하고 태도가 알기 어려워지고 때로 거리가 생깁니다. 신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든 누군가가 각오를 가지고 마주하려 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깊이 닿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멈춰 서 있는 것뿐입니다. 쉬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떠들썩한 인생만을 의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은 경험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충분하다고 봅니다. 화려한 연애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이 닿은 인연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고 되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만 이렇지 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볍게 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자랑해도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억을 억지로 놓지 않아도 됩니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대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여자 수진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30대 초반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깊이 사랑했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색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으로 느꼈습니다. 행동으로 느꼈습니다. 저를 볼 때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 듯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말해주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공통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정말 좋아했다고요. 너무 좋아해서 무서웠다고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저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떠났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닿았던 사람입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여자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서로 좋아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고 나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가 떠난 건 그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소중해서였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여자 지은 씨의 경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은 씨는 30대 후반의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놓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짝사랑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다정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한테도 잘해줬습니다. 특별하게 대해줬습니다. 다른 후배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저한테만 그랬습니다. 저도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눈빛으로 티가 났을 테니까요. 그런데 선배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고백 안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서웠다고요. 당신은 너무 눈부셔서 자기 같은 사람이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떠났다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선배도 저도 각자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여자가 자신을 탓합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감당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무서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볍게 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자랑해도 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여자 미나 씨의 경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나 씨는 40대 초반의 교사입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를 볼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섰습니다. 가까워질 때마다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오래 아팠습니다. 몇 년 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아서 무서웠다고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저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가끔 생각납니다.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미나 씨의 이야기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서로 좋아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인연이 그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진심으로 안는다는 말의 깊은 곳에 있는 남자의 각오와 마음의 흔들림을 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당신이 예쁘다고 느껴진 것은 젊어서도 뭔가를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더욱이 누군가에게 맞춰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으로 있었던 것 그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은 꾸며진 모습보다 무리하지 않는 있는 방식에 가장 마음이 움직인다고 풀이합니다. 꾸미지 않은 표정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은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 다정함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인연을 맺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안을 각오를 가질 때 거기에는 갖고 싶다보다 먼저 잃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도 의존도 아닙니다.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심의 관계일수록 쉽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말이 부족해집니다. 태도가 알기 어려워집니다. 때로 거리가 생깁니다. 신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든 누군가가 각오를 가지고 마주하려 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은 영원합니다. 만약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깊이 닿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멈춰 서 있는 것뿐입니다. 쉬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떠들썩한 인생만을 의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은 경험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충분하다고 봅니다. 화려한 연애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이 닿은 인연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고 되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만 이렇지 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가볍게 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진지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랑해도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억을 억지로 놓지 않아도 됩니다.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따뜻하기도 합니다. 웃음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대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일이나 지금의 기분을 짧은 말로 괜찮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누군가를 재는 장소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일부를 살며시 놓아두는 것만으로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조용히 귀 기울여줘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 시간을 이곳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댓글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 뇌는 현실과 상상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미리 느끼면 마음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 가속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확언은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시도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복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당신의 연애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항상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 밝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